나만의 설레는 2024년을 그려보는 버킷리스트 100개 쓰기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최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기발견연구소라는 곳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인 기업가고요. 원래는 카드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버킷리스트를 만나면서 제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뭘까라는 걸 좀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취업하면 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임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임원을 내가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책을 읽어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래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안하고 좀 막막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때 우연히 저한테 다가왔던 게 바로 버킷리스트였어요. 제한된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써보면 그 속에서 뭔가가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개 막막하잖아요, 쓰려고 보면. 근데 어떻게든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개를 처음에 한 20, 30개는 썼어요. 그냥 편안하게. 뭐 좋은 데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 거 쓰고 났는데 한 30개 쓰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도 100개를 쓰면 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2박 3일 동안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고 싶을까 이런 걸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개를 딱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네? 뭔가 크고 대단한 것들은 아니어도 그냥 일상에서 작게나마 다양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보였고, 거기에서 또 되게 신기하게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뒷부분에는 제가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성장이라는 좀 키워드를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회사 생활을 했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내면이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접하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먼 미래까지는 어떻게 살지는 몰라도 딱 1년 동안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계속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내가 이번에 이런 1년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번에 1년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2018년도부터 발견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럼 나를 좀 더 찾아보자, 20년도에 또 하고 이러다 보면서 매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 과정이 결국 저를 좀 들여다보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발견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자기발견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 근데 잘 못해요, 사람들이.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들어주느라 바빠서 정작 나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발견은 좀 저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그냥 자기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고 그것들을 직접 써보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좀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자기 발견이 중요하냐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렸지만 버킷리스트를 쓰고 자기 발견을 하면서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좀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좀 알게 됐고요. 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 저한테 왜 좋았냐면 이거였었어요. 나만의 행복. 내가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조금 더 추구하는 거, 사회적으로 바라는 그런 가스라이팅 당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을 많이 추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것 자체가 나를 꼼꼼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그냥 20개 쓰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쓰고 이거와는 좀 달라요. 왜냐면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개수가 있다 보니까
미쳐버리겠어요. 막 내가 뭘 써야 되지? 이게 되게 머리를 막 쥐어 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쥐어 짜는 과정에서 다양한 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 난 뭘 하면 좋을까? 관계를 위해서 난 뭘 하면 좋을까? 이거를 되게 다각도로 바라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좋냐면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에 맞춰서 이걸 나의 취미. 그러니까 상당히 있으신.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세요? 일하면서. 또 내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영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지, 나에게 스스로 선물을 준다면 나는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열정 있고 나중에서도 이렇게는 10월 전까지 교육을 그죠, 있죠. 또 오랫동안 몇 번 참석하신 분도 그런 건 없으면 잘 아니거든요. 가족들도 챙기고 창한 목표 하나를 이루는 건 어렵지만 단계별로 쪼개 작은 미션을 성취하는 것은 한결 수월하다라는 건데, 제가 버킷리스트 워크샵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적으셨는데 그게 다 크다 보니까 연말이 됐을 때는 난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꼭 0과 1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걸 좀 쪼개고 단계를 정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셨고 더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이런 걸 집어넣어 봤습니다. 단톡방을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정리 모임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회고 모임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인 여러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그냥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렌다는 말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활기차고 설레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